최근 리그 9경기 1승 2무 6패 7승 3무 12패로 14위까지 추락. 이래가지고 나도 더 이상 자네 편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 알지? 진정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회장님. 비록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지만 그것도 최하위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거둔 승리가 전부이지만 본모스에게 1대0, 첼시에게 4대3, 노팅엄에게 1대0, 뉴캐슬에게 2대1, 그리고 아스날에게 2대1까지 6대3으로 무너진 리버풀전을 제외하면 전부 1점 차로 아쉽게 지지 않았습니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강만 화끈하게 해주시면 무승부를 넘어 승리로 바꿔놓을 수 있다 생각하며 보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토트넘이 이번 겨울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쓰며 팀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자네의 위약금이란 말 못 들어봤어? 특히나 라이벌 아스날에겐 부임 후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는데 자네 무슨 계집 공포증이라도 있는 건가? 아스날을 한 번도 잡지 못한 건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저에겐 필살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딱 2경기만 더 이기면 꿈에 그리던 카라바오컵 우승! 17년 만에 우승컵을 안겨준 감독을 무슨 수로 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승이 어쩌니 설레발칠 기운이 남아있으면 일단 결승부터 올라가고 얘기하지 그래. 운 좋게 1차전을 이겼다지만 2차전 무대는 리버풀이 2배로 강해진다는 안필드라는 건 몰라? 안방에서 이미 한번 잡았던 팀을 안필드라고 못 잡을 거 있겠습니까? 주전 수비들만 복귀한다면 충분히 해볼만한 경기라 생각하며 어떻게 카라바오컵만 우승한다면 경질은 사면해 주시는 거죠? 우승팀에게 컨퍼런스 티켓이 나오기도 하니 사실상 유럽 대항전 진출에도 성공한 거지 않습니까? 자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카라바오컵 우승이긴 하지만 정말 기적적인 우승에 성공한다 해도 자네의 생명 연장은 최대가 이번 시즌까지 아니겠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무리뉴와 콘테도 해내지 못한 토트넘의 유강 감독이 된다 해도 절 내치실 거란 말씀이십니까? 경질 재판이 열렸던 감독 중에 살아남은 감독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몰라? 카라바오컵의 우승 여부를 떠나 자네 너무 많은 승점을 놓쳐버렸기에 뭐 행여나 유로파라도 우승하지 않는 한 경제각이 날카롭게 서 있는 상태이며 자네가 왜 잘려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면 대답해 주는 게 인지상정. 지난 경질 재판 하이라이트를 통해 자네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주지. 어이 시바른 검사 해리케인, 오랜만에 시원하게 욕 한 사발 날려주게나. 아무튼 비록 강팀만 만났다면 귀신같이 승점을 헌납했지만 그래도 제가 컨퍼런스도 못 나가던 토트넘에 유로파 티켓을 안겨준 감독인데 우리 토트넘이 그래도 한때는 밥 먹듯이 챔스에 진출했으며 무려 챔스 결승까지 올라갔던 팀인데 고작 유로파 가지고 생색은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우리 토트넘이라뇨, 케인 선수는 더 이상 토트넘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우리은행은 제가 우리은행 직원이라서 우리은행이라 부릅니까? 어이 그건 전혀 다른 의미 아닌가요? 저에게 있어 토트넘은 제 전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주거래 은행이나 다름없다는 말이죠. 어찌됐든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로 벌써 토트넘을 떠난 지 2년차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토트넘을 망치는 건 지켜볼 수 없다. 친정팀의 우승을 위해서라면 저의 우승을 포기할 수도 있는 세계 최초의 무관형 검사 해리 케인입니다. 뭐 일단 케인 선수가 토트넘과 각별한 사이고 하니 검사로 나온 건 이해하겠다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절 경질하겠다는 말이죠? 근거야 말만 갖다 붙이면 50개 100개도 만들 수 있지만 고질적인 문제 3가지만으로도 피고의 옷을 벗기는 건 충분하겠죠?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전술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한 번 이길 때 대승을 가져오는 화끈한 공격 축구, 이 전술의 강력한 플랜 A라는 건 모두가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점골을 내줘도 무조건 공격, 역전골을 허용해도 그저 공격밖에 모르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두 골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시간이 20분만 있더라도 따라잡히는 건 물론이고 얼마든 역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 한 골이라도 더 넣는 것이 승리를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 생각하기에 완벽한 방법은 씨발 다른 감독들은 회전목마도 못하는 겁쟁이라서 두 줄 수비를 세우고 걸어 잠그는 줄 아십니까? 상대팀이 어떻게든 빈틈을 공략하고자 역습 하나만 노리고 공격적으로 전술을 바꾸는 상황에서 뒷공간을 지키긴커녕 오히려 열어주고 앉았으니 매번 역습에 무너지면서 다 잡은 승리를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솔직히 말해 저희 수비들이 조금만 더 탄탄한 수비를 보여줬다면 로드리급의 수미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풀백들은 하프라인 위쪽으로 올려놓고 그저 로메로와 반더벤에게 어떻게든 막아달라 하고 있는데 탄탄한 수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선제골을 지킬 수 있는 수비적인 플랜 B가 없다는 것, 아니 애초에 공격적으로 나간다 할지언정 세부적인 전술 변화조차 없다는 것, 어떻게 전술 하나만으로 스코틀랜드를 정복한 건지 모르겠지만 유럽 최고의 전술가들이 모여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매번 똑같은 전술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있다는 게 토트넘의 피고를 경질해야 하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뭐 전술적인 문제야 워낙에 오랫동안 지적을 받아왔으니 저 역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다른 두 가지 문제는 뭐죠? 설마 존슨이 매경기 삽질을 하고 있는 문제라면 그건 존슨의 방출 재판에서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슨한테 일부러 못하라고 시킨 것도 아닐 텐데 설마 선수 개인의 부진 때문이겠습니까? 토트넘의 피고를 경질해야 하는 두 번째 근거는 세트피스 전술의 부재입니다. 골키퍼 비카리오의 위치 선정을 방해하는 등 상대팀의 공격적인 세트피스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며 많은 실점을 허용했다는 거 아시죠? 아이 프리킥이나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이 발생한 건 다른 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른 팀보다 유독 많이 먹히고 있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수비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공격 상황에서도 이렇다 할 전술 없이 그저 무지성으로 올리는 코너킥에 서로 차겠다고 싸우는 프리킥까지. 그러면서 전문 세트피스 코치는 구할 생각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골을 먹히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날려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 전문적인 세트피스 코치를 데려온다 해도 지금의 수비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세트피스 코치는 수비 상황보단 공격 상황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는 코치로서 뭐가 됐든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즌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2대3으로 졌을 당시 그중 2골을 세트피스 상황에서 먹혔다는 거 아시죠? 아스날엔 니콜라스 조버라는 전문 세트피스 코치가 있었기에 PK를 제외한 세트피스에서만 20골을 집어넣었으며 최소 실점 1위까지 달성한 반면 토트넘은 그냥 뭐 세트피스만 줬다 하면 실점하느라 바쁘지 않았습니까? 마침 다음 상대가 아스날이라 들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당연히 준비가 안 돼 있겠죠? 아이 뭐 세트피스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코너킥이라면 공격이고 수비가 할 것 없이 공중볼에 강한 로메로와 솔랑케를 믿어보고 프리킥이라면 당연히 흥함차 아니지 아니야 전 공평함을 중요시하는 감독이니 손흥민과 프로 그리고 메디슨 중에 가위바위보를 이긴 사람이 가위바위보는 씨발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가위로 바위 이기는 거 보여드려요? 아무리 화딱지가 난다 해도 신성한 재판장에서 폭력은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까놓고 말해 세트피스가 나와봤자 몇 번이나 나온다고 뭐 그렇게까지 준비할 게 있었던가? 아니 없던 것 같은데 그렇게 당해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고작 3경기 만에 그것도 아직 한 번밖에 지지 않았음에도 경질 재판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공격도 수비도 불안하게 만드는 세트피스 전술의 부재 그게 피고를 경질시켜야 하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공격 전술 원투의 세트피스 전술은 제로. 이거 생각해보니 나란 감독 전술의 마법사가 아닌 전술의 맙수사였던 건가? 어찌됐든 마지막 근거가 뭔지 일단 드러나보죠. 감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술이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전술 못지않게 중요한 거라면 선수를 관리하고 키워내는 매니지먼트 능력이나 선수단을 휘어잡는 리더십과 카리스마 아니겠습니까? 카리스마보다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단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기고 있을 때도 져버리는 게 피고니까 제 말뜻을 이해하려나 모르겠지만 지거나 팽팽한 상황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능력 그 능력이 피고에겐 눈꼽만큼도 없다는 말입니다. 선수 교체를 통한 분위기 반전이라면 저 역시 매경기 시도하고 있는걸요. 용병술이 매번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효율적인 교체를 하고 있는데 교체를 통한 분위기 반전이라면 방구석 FM장인 빤스마저도 가능한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상대팀의 전술을 파악해 그에 걸맞은 전술로 바꾼다거나 라커룸에서 선수를 독려해 후반전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감독의 개인 역량만으로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이며 안타깝게도 피고에겐 이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근거는 저로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세 번째는 다소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닌가요? 뭐 전술적인 변화야 필요가 없으니 하지 않았을 뿐이고 라커룸이라면 저 역시 입 닫고 가만히 있진 않는걸요. 이렇게 말뜻을 못 알아먹으니 분위기를 바꾸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뛰어라 잘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 수비가 어떤 식으로 뛰고 있으니 그에 맞춰서 어떻게 움직여라 이런 분석적인 능력이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라는 걸 당연히 모르니까 매번 똑같은 역습에 당하고 있지 씨발. 어허 검사 측 불필요한 욕설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얼추 신문이 끝난 것 같으니 다음으로 변호사 측의 변호를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포스텍 감독님의 변호를 맡은 토트넘의 거부기용 변호사 대안 쿨루셉스키입니다. 뭐 감독님께서 절 윙어가 아닌 공미나 제로톱으로 기용하면서 느림발이란 단점을 최소화하고 공격 정결한 날개를 달아주셨기에 저에게 있어선 최고의 스승이라 할 수 있지만 검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확실히 문제가 많아 보이는걸요. 만에 하나 경질을 당하신다면 당연히 더 좋은 감독을 데려올 테고 그렇게 되면 우승 가능성도 덩달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변호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드리블은 거북이가 따로 없으면서 변호는 뭐가 이렇게 빠른 거지? 그 전에 일단 이걸 변호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이거 오랜만에 욕을 했더니 나까지 기량이 올라가는 기분인걸? 그럼 두 번째 게스트 들어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스코틀랜드 리그를 씹어먹고 토트넘에 부임한 지 올해로 2년차 극한의 공격 축구를 추구하는 토트넘의 화끈한 감독 엔지 포스테코 글루라고 합니다. 전나 토 나온다. 아이 뭐 저희가 초면은 아니지만 초장부터 말씀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십니까? 전술이 하나뿐이라 들었는데 나 해리케인도 못해본 토트넘에서의 우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도 남아있었다면 모를까 온통 반쪽짜리 스트라이커만 데리고서 닥치고 공격은 좀 위험하다고 보이는데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메로와 반더벤이라는 튼튼하고 발빠른 수비수가 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린 지금의 전술이 가능한 것이며 간혹 역습을 허용하며 무너질 때도 있지만 공격 전술이 먹히는 날엔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오기에 족가세요. 아니 감독으로서 자신의 전술에 프라이드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누누 콘테 무리뉴의 수비 축구로 돌아가라면 싫다고 기겁을 하실 거면서 고작 2연패한 거 가지고 족가라는 말은 조금이라도 승산을 높이려면 가능한 많은 전술이 필요한 게 축구이거늘 세트피스 전술 하나 없어서 요즘 코너킥만 줬다 하면 실점하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트피스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역시 전술의 문제라기보단 선수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 아스날전만 놓고 봐도 마갈량이스에 대한 마크만 확실하게 했다면 돼지 새끼! 아이 제가 다른 감독들에 비하면 조금 푸짐한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돼지 새끼란 말은 조금 대부분의 실점 상황이 지난번 실점과 유사한 패턴이라는 거 아시죠? 색다른 전술을 준비하는 것만이 기회를 내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세트피스 상황이나 역습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만 주의한다면 지금의 공격 전술은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거겠죠? 18 존나 불만이네. 아이 불만이 아니라 그저 질문을 드린 것뿐인데 시도 때도 없이 존슨을 선발로 쓰고 계신데 팔은 안으로 굽는 거라고 존슨과 무슨 말 못할 관계라도 있는 겁니까? 나쁜 컨디션의 선수는 과감하게 벤치로 보내고 불안한 전술은 보다 안정적으로 바꾸며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기 전까진 이 모든 비난을 충고로 삼고 하루하루 발전한다면 내일의 토트넘은 지금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